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고 누구보다 땀 흘리며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그대로일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혹시 성공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당신의 노력이 번번이 배신당하는 기분에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지독한 좌절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새해만 되면 큰맘 먹고 헬스장을 등록하죠. 첫날 정말 열심히 운동하죠. 다음날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을 느끼며 아, 내 몸이 변하고 있구나 하고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체중계 바늘은 미동도 없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에이, 운동은 나랑 안 맞아. 이건 시간 낭비야. 책을 읽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딱 10페이지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런 지적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결국 책은 다시 책꽂이의 장식품이 되고 말죠. 바로 이 지점이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성공을 이룬 사람의 유일한 갈림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에 중독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독 때문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을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노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데런 하디의 세계적인 명저, 아주 작은 변화의 힘의 핵심 원리, 컴파운드 이펙트, 즉 복리의 마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당신의 선한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 동전의 함정. 인간의 뇌는 왜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제가 여러분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딱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선택지는 지금 당장 현금 30억 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오늘 1원을 받고 앞으로 31일 동안 매일 그 돈이 2배로 불어나는 마법 동전을 갖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99%의 사람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30억 원을 외칠 겁니다.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죠? 1원이라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마법 동전을 선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5일이 지나도 내 손에 쥔 돈은 고작 16원입니다. 10일차가 되어도 5,120원. 30억 원을 받은 친구가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를 뽑을 때 나는 고작 김밥 한 줄 정도 사 먹을 돈을 쥐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20일이 지나도 내 돈은 약 524만 원에 불과합니다. 30억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이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미쳤지. 그때 그냥 30억을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하고 건강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복리의 힘을 본능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일 나오는 그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쌍곡형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주 나왔지만 말이 좀 어렵죠. 또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수렵과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눈앞에 당장 먹을 수 있는 작은 과일이 있고 저 멀리 숲 너머에 언젠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맘모스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눈앞의 과일을 따먹어야 합니다.
맘모스를 잡으러 갔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미래의 큰 보상보다 확실한 현재의 작은 보상을 선호하도록 살아왔죠. 뇌의 보상 중추인 복측 선조체는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30억이라는 현금은 우리 뇌에게 확실하고 즉각적인 생존의 보장이라는 짜릿한 신호를 보내죠. 반면 31일 뒤에 100억이 넘는 돈이 된다는 마법 동전의 약속은 너무 멀고 불확실하게 느껴져 뇌를 자극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리의 마법은 바로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정체기를 견뎌낸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21일부터 마법 동전은 1,000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하죠. 29일 차에는 약 27억 원, 30일 차에는 54억 원, 그리고 마침내 31일째가 되는 날 1원짜리 동전은 107억 3,741만 8,240원이 됩니다. 30억을 선택한 친구보다 무려 3.5배가 넘는 돈이죠. 이것이 바로 컴파운드 이펙트의 본질입니다. 성공은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평한 직선이었다가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폭발적인 수직 상승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진짜 그래프거든요. 우리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먹는 달콤한 과자 한 조각이 내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죠. 왜냐고요? 오늘 밤 과자 한 조각이 주는 즉각적인 행복이 1년 뒤에 늘어날 뱃살이라는 먼 미래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30분 운동하는 수고로움은 당장 아무런 보상을 주지 못하죠. 1년 뒤 얻게 될 건강한 몸이라는 미래의 보상은 너무나도 희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부터를 외치며 눈앞의 쾌락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로또 당첨 같은 마법 같은 한 방이 아닙니다. 당신을 실패로 이끄는 것도 하루아침에 치명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혹은 실패로 이끄는 것은 매일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소한 선택들이 복리로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법 동전의 지루한 초반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30억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새 친구 이야기.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택들. 아직 복리의 힘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데런하디가 책에서 소개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각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 비슷한 연봉,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결혼 생활을 하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편의상 A, B, C라고 부르겠습니다. 친구 A는 지금의 삶에 그럭저럭 만족하며 딱히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고 가끔 세상 탓,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친구 B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는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긍정적 습관 몇 가지만 추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출퇴근길에 자기계발 오디오북을 딱 30분만 듣는다. 하루에 딱 10페이지만 좋은 책을 읽는다. 건강을 위해 하루 섭취 칼로리에서 딱 125칼로리만 줄인다. 음료수를 물로 바꾸는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죠. 친구 C는 반대로 삶을 조금 더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역시 아주 사소한 부정적 습관 몇 가지를 추가합니다. 최신 대형 TV를 구매해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시간을 조금 늘린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디저트나 야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더 허용한다. 직장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 술을 더 마신다. 자,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세 친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답은요, 아무런 차이도 없다입니다. 친구 B는 여전히 책 몇 권 읽은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고, 친구 C는 약간 살이 찐 것 같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죠. 셋이 만나면 여전히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죠. B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걸로 뭐가 달라지긴 하는 걸까? C는 생각하죠. 역시 인생은 좀 즐겨야 해.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작은 변화를 시작했던 B는 그동안 꾸준히 줄인 125칼로리 덕분에 체중이 약 15kg 감량되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개월간 매일 책을 읽고 오디오북을 들으며 쌓인 지식과 통찰력 덕분에 직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승진하게 됩니다. 또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반면 작은 방종을 허용했던 C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B가 감량한 만큼의 15kg의 체중이 늘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죠. 늘어난 체중과 잦은 음주는 그의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렸고 회사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A는 어떨까요?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는 B를 보며 질투하고 망가져가는 C를 보며 혀를 차지만 정작 자신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불평만 늘어놓았죠. 그리고 마침내 31개월, 약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들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B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립니다. 그의 작은 습관들은 이제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 그의 성공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C는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만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직장에서는 해고 위기에 처했으며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라고 한탄하지만 그 시작이 매일 밤 먹었던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A는 여전히 그 자리에 더 심한 불평과 냉소주의자가 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매일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너무나도 사소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선택들의 복리의 법칙에 따라 차곡차곡 쌓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넘긴 유튜브 쇼츠 10분, 자기 전에 확인한 SNS, 한 잔만 더 하면서 마신 술, 내일부터 하자고 미룬 운동,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매일 반복될 때 복리의 무서운 힘을 얻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고 가버리죠. 반대로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아도 매일 실천하는 한 페이지나 10페이지의 독서, 1분이나 10분의 명상,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작은 씨앗들은 당장 아무런 열매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꾸준함이라는 물과 시간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인생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숲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아주 작은 오늘의 선택이 31개월 뒤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다.
변명이라는 가장 쉬운 선택지. 이제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힘을 성공의 방향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100% 나의 책임임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반발하실 겁니다. 내가 경제 위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꽉 막힌 도로를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내 책임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상사고 배우자고 자식인데 왜 다 내 탓을 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100% 우리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으로 중요한 회의에 늦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 재수없는 날이네. 다 저 앞에 사고 낸 놈 때문이야. 차 안에서 계속 불평하고 회사에 도착해서는 차가 너무 막혀서요 라고 변명하며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로 일하게 되죠. 이것은 책임을 교통체증이라는 외부 요인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 책임을 지는 사람은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차 안에서 불평하는 대신 즉시 팀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회의를 원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 날부터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는 30분 더 일찍 출발해야겠다. 내 예측이 부족했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우고 다음에 실패를 막을 시스템을 만들죠. 성공 심리학의 대가 잭 캔필트는 성공의 공식을 사건 더하기 반응은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죠. 우리는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반응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택지이자 복리의 힘을 최악의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독약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어. 그러나 넷플릭스 볼 시간은 있었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 매일 마시는 커피값은 아끼지 않았죠.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의욕이 안 생겨. 상사의 인정과 상관없이 내 실력을 키울 노력은 하지 않았죠. 변명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인생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힘이 없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은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개척할 힘을 가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변명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다퉜다면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더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십시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팀원들이 안 도와줘서 망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십시오. 100% 책임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 없이는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시작하려 해도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며 다시 옛날의 편안한 변명 속으로 도망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굳은 날씨를 탓하며 표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은 날씨를 뚫고 나아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컴파운드 이펙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노력이 그토록 쉽게 배신당했는지, 그 이유가 우리의 뇌가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복리로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낼 가장 위대한 첫걸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100%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선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당신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심장에 박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지난 일주일간 가장 자주 했던 변명 딱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명 대신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의 변화가 당신의 컴파운드 이펙트를 성공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위대한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응원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2일차 영상에서는 오늘 깨달은 복리의 원리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성공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